백제의 백마강에는 낙화암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슬픈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역사와 사랑에 빠질 시간. 밀하! 반갑습니다, 우리 밀크티 친구들. 오늘은 6강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야기 실화인가? 그 이야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진짜 3,000명이 여기 떨어졌을까요? 그러면 진짜 백마강이 좀 약간 무서운 강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쌤의 역사 스캔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백제 의자왕과 패망의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요, 실제로 백마강이고요.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많은 욕을 먹었었죠. 여기에 낙화암이란 글씨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냥 돌에 새겨놓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였어요. 이거를 송시열이 이제 이렇게 새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송시열. 그런데 왜 빨간색으로 칠했을까요? 왜? 중국이 좋아할까봐? 왜 하필 빨간색으로 칠했을까? 이거 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백마강에 가면 유람선이 있거든요. 지금도 황포, 돛배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유람선 체험을 할 때 저기가 바로 낙하암이다 보여주는데 낙하암 글씨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유람선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잘 보이게 하려고 빨간색 페인트로 칠했어. 그래서 어떻게 문화재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할 수가 있느냐. 문화재 진짜 훼손 지금 심각하다 이러면서 뉴스에 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또 긁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도 빨간색으로 낙화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어쨌든 이것이 바로 잔악괴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백마강에 가면 이 낙화암을 볼 수가 있고요. 낙화암 쪽에 고란사도 있고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삼천궁녀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신라가 나당 동맹을 맺고 이제 백제를 멸망을 시킵니다. 아시다시피 김춘추가 넘어가가지고 당태종이랑 막 얘기를 하죠. 우리는 고구려 안 바래요. 백제만 멸망시켜 주세요. 그리고 백제 땅만 주면 그 고구려 멸망시켜서 대동강 이남은 당나라 가지고 우리는 백제 땅만 주면 된다. 이 정도로 백제와 신라를 엄청나게 압박을 주고 쳐들어옵니다. 자꾸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백제에 대한 막 분노가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나당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당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당나라가 통수를 칠 줄은 신라가 몰랐던 거지. 당나라가 나중에는 한반도 전체 다 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매수성 기벌포 전투로 당나라군을 완전히 축출한 뒤 통일신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역사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고구려가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신라가 통일을 하는 바람에 영토가 축소됐다. 어쨌든 이렇게 나당 동맹을 맺게 됐어요.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쳐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백제를 쳐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의자왕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되게 남자가 많은 여자를 뭐 문어발 행동을 한다, 아니고 여자가 많은 남자는 의자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여자를 거느리면 의자왕이라고 그래요. 완전 뭐 현대판 의자왕이네. 조선시대 의자왕은 연산군 이런 식으로 의자왕을 되게 남자가 이제 여자 관계 복잡하고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사치와 향락의 아이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의자왕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을까? 의자왕의 이름부터 풀어보면요. 앉는 의자가 아니에요, 친구들. 의자왕은 의료의 의자에 자애롭다, 사랑할 자애로운 그런 왕이란 뜻입니다. 의자왕이라는 성우 이름 자체가요. 아주 성군 중에 성군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과연 의자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역사적인 기록에서 찾아봤습니다. 의자왕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가 있어 그때 사람들이 해동증자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의자왕은 인성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야. 의자왕은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막 사치와 향락에 빠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의자왕이 참 많이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의자왕은 정치적으로도 앞서갔고 전쟁이 능했기 때문에 신라에 엄청나게 수십 번 신라를 쳐들어갔는데 신라와의 전투에서 백전백승을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 의자왕이 너무 싫었던 거야. 의자왕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신라 입장에서 원수였던 거지. 전쟁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그리고 막 성군이 있고 그래서 계속되는 전쟁으로 결국 백제도 국력이 약해지게 돼요.
그런 와중에 신라가 당나라랑 연합해서 백제를 친 거죠. 그래서 의자왕을 사치와 향락이 약간 망나니 같이 표현했던 건 신라 입장에서 쓰여진 기록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역사라는 건 항상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좀 승자가 좀 왜곡을 한 부분도 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감안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자왕 참으로 억울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계백이 마지막 황산벌에서 막았어요. 여기서 밀리면 사비성이 함락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였는데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이란 장군이 진짜 전쟁에 항상 이겼던 그런 전투였고 사실 신라가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가 정말 엄청나게 이기게 됩니다. 아무도 그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때 계백 장군은 처자식을 다 죽이고서 그리고 전쟁에 임합니다. 왜냐하면 처자식이 있으면 본인이 살고 싶을까봐. 또한 내가 지더라도 처자식이 욕보일 수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 전쟁에 목숨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처자식을 죽이고 나왔어요. 그 정도로 정말 결사항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황산벌에서 밀리게 된 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나라도 쳐들어왔고 나당 연합군이 또 오기도 했고 자 그래서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다가 계백의 황산벌 전투 패배로 결국 사비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이 사비성이 함락되는 그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는 게 이제 백제의 공산성이라고 있어요. 공주 산성인데 거기에 이제 사비성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의자왕이 마지막을 맞이한 곳이라고 팻말도 있고요. 거기에 또 명관계라는 무슨 게 반짝거리는 그런 갑옷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백제에서는 계속해서 또 발굴 중인데 어쨌든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결국 신라에게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날의 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낙화암에 고란사라고 그 삼천궁녀를 기리는 절이 있습니다. 고란사에 가면 이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낙화암에 뛰어드는 삼천궁녀가 뛰어드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근데 이 그림에서 숫자가 3,000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뛰어드는 그림이 있는데 사비성이 함락되고 나서 이들이 왜 여기 뛰어들었을까? 그러니까 의자왕을 모시던 삼천궁녀가 있었는데 스스로 백마강에 몸을 던졌다. 왜냐면 그때 당시 고대에는 포로로 잡히면 욕보이거나 억지로 뭐 이게 남의 부인이 된다던가 포로가 된다던가 여성은 진짜 약간 욕보인다는 그런 부분이 소위 이제 그렇게 막 정절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신라놈들에게 당군에게 욕보일 바에는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죽겠다, 자결하겠다 이런 의미로 낙하암에 몸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3,000명이었을까 진짜? 우리가 맨날 삼천궁녀 하는데 사실일까?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낙화암에 가면은 삼천궁녀에 관한 뭐 이런 팻말도 있고요. 우리가 항상 의자왕 하면 세트로 삼천궁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삼천궁녀에 대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삼천이란 명칭이 나왔고 이건 실화인지 아닌지 자, 그 여부는 이야기를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 한나TV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그런 궁녀수를 좀 알아보면요. 조선시대는 백제 때보다 훨씬 더 왕성의 그런 경복궁이라던가 뭐 창경궁, 창덕궁 그 궁의 규모가 훨씬 컸는데도 불구하고 궁녀수가 약 500명에서 600명이에요. 그러면 궁녀를 엄청 좋아했던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던 연산군 때 궁녀는 몇 명 정도였을까요? 그때 연산군 때도 1000명입니다. 그런데 의자왕이 무슨 수로 60세에 3000명의 궁녀를 징발할 수 있었을 것인가? 점점점 도대체 이 30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온 거지?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3000명은 말도 안 된다. 약간 오바일 것이다. 지증왕의 성기가 45cm라고 한 것처럼 오바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20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3000일까? 3000이란 기록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찾아봤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없어요. 그러면은 중국의 그때 당시에 구당서, 당나라의 이야기를 쓰인 것에 백제에는 3000명의 궁녀가 있었다? 없습니다. 중국의 구당서에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 사료였던 일본 서기에도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3000이라는 숫자가 나왔길래 우리는 왜 삼천궁녀 하는 걸까요?
삼천이란 숫자는 조선시대에 나온 숫자입니다. 조선시대에 장판각이라는 게 있어요. 장판각은 조선 최대의 그런 시인이나 문인들이 여러 이런 문집을 기록하고 있었던 장판각인데 약간 장경판전 같은 팔만대장경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장경판전하고 비슷한 건데요. 거기에 이러한 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조선시대에 널리 알려진 백마강부라는 시인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삼천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자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구름 같은 삼천궁녀 바라보며 후궁들의 고운 얼굴에 눈이 어두웠네.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시인이 삼천이란 숫자를 최초로 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삼천이란 숫자는 정말 집계된 3,000명이 아니라 그냥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궁녀가 많았다. 죽은 궁녀들이 많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천이라는 거는 뭐 역사학자 모든 분들이 다 솔직히 믿지 않아요?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의자왕에 대해서 배울 때도 교수님이 의자왕과 삼천궁녀 자꾸 얘기하는데 삼천궁녀 그때 당시 백제 인구로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궁녀이름이 삼천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셨거든요. 궁녀이름이 삼천일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농담하셨었는데 이제 이런 교수님들이나 이제 대표적인 이런 역사학자분들은 다 삼천이라는 숫자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문인들이 표현했던 감성적인 표현이고 시에서는 어느 정도 비유적인 표현, 많다라는 의미를 천, 이천, 그 좀 약간 의미가 아쉬운데 삼천으로 표현하자. 되게 궁녀가 많았다고 표현하자 이래가지고 삼천이 된 것이지 만국의 비애를 담은 시어이지 문학적인 상징이지 실제적으로 3,000명의 집계인 그런 삼천궁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친구들? 완전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그 기록을 처음 보고 뭐야, 나 처음부터 3,000명 아닌 것 같았어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삼천이라는 게 그때 당시 백제 인구에서 봤을 때도 3,000명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영상에서 말했지만 조선시대 궁녀도 많아봐야 500명이고 연산군 때 진짜 전국의 궁녀들 막 다 색출해가지고 조금만 이쁘면 다 데려와가지고 성균관 유생들 다 쫓아내고 궁녀들을 가득 찼어도 조선시대 스케일로도 1,000명이야. 그런데 백제가 3,000명이라고? 그럼 웬만한 백제의 젊은 여성들의 3분의 1 정도는 다 궁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 어떤 사람이 궁녀 삼천 불쌍하다. 낙하함에 떨어졌네. 시로 한 번 삼천이란 말 썼다고 그 뒤로 계속 삼천을 써가지고 의자왕은 억울하게 나 3,000명 보지도 못했는데 유유하면서 진짜 의자왕은 억울하게 사치와 향락의 아이콘이 됐고 3,000명이 이렇게 완전 고정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3,000명은 아니었다는 거죠. 대략 많아봤자 200명 추정합니다. 많아봤자 200명이고 적으면 100여 명일 것이다. 그 정도가 궁녀가 딱 인원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수님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천궁녀란 과거의 일부 문인들이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조선시대 문인들이 사용하던 감성적 표현, 원래 시적인 표현은 원래 오바가 심하지 않습니까? 저 하늘의 별을 너의 눈에 박아 반짝반짝 빛나는 뭐 이런 식으로 시는 조금 원래 좀 과장을 하죠. 시적인 표현이었던 것인데 이 만국의 비애를 담다 보니까 삼천이 된 것인데 구름 같은 궁녀 삼천 이렇게 딱 시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을 한 것이지 진짜 3,000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친구들 이 의자왕과 삼천궁녀 하면 그거 진짜 3,000명 아니야 라고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3,000명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삼천궁녀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어필했던 건 또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였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일제강점기 때 이런 여성상, 약간 그 지고지순하고 정절을 강조하는 그런 여성상. 일본은요, 우리나라도 보수적이긴 하지만 일본은 더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 살고 왔던 일본 여자들한테 들었는데요. 일본 여자들은 깍듯하게 무릎을 꿇고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고 막 되게 말투 자체가 공손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진짜 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일본 남자들은 요시 잭쇼 뭐 이러고 막 남자들은 이러고 여자들은 카와이 뭐 이러고 말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은 좀 순종적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렇대요. 예를 들어서 일본 남자들이 한국 여자를 만나면 순종적이지 않아서 깜짝 놀란대. 아, 정말?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더 순종적이고 일본이 더 그런 게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게 일제강점기 때 더 심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여자들을 좀 더 순종적으로 그렇게 이제 세뇌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이야기가 일제강점기의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삼천궁녀라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사임당. 우리가 5만 원짜리 주인공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의 표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 조선시대 신사임당은 현모양처에서 현모일 수는 있어. 왜냐하면 뭐 율곡이를 엄청 교육에 힘썼으니까 막 그렇죠. 막 여기저기 이사를 3번 다니면서. 하지만 양처는 아니었어. 왜냐하면 신사임당의 그 남편이 바람을 폈었거든요. 그런데 절대 이혼 안 해줘. 그러고 나 죽고 나서 절대 그 여자랑 살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할 말 다 하고 너무나 똑똑한 그런 여자였던 거지. 양처는 아니었어. 지고지수나 현모양처 표본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한 이미지는 모두 일본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5만 원에 현모양처 넣는 거 반대했어요. 김고 선생님이나 안중근 의사를 넣어야지. 왜 무슨 패밀리를 5천 원에 율곡이 5만 원에 심사임당 너무 저기 한 가족이 다 해먹는 거 아닙니까? 너무 조선시대에 편중되어 있고 5만 원은 조금 근현대사로 해주지. 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여자를 넣어주는 건 좋아. 근데 왜 하필 현모양처의 표본인 심사임당이야?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사임당은 현모양처도 아니었어요. 그때 일제강점기 때 그런 식으로 계속 어필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부터 수십 곡의 대중가요에 삼천궁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삼천궁녀로 여성의 정절, 지고지수나 여성상을 강조하면서 또 두 번째는 망국의 서러움. 니네는 백제 시대부터 이렇게 계속 침략 당해가지고 삼천궁녀가 낙하함에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너네 나라 원래 그랬어. 그러니까 우울한 약간 망국의 비애를 담은 노래를 계속 어필을 한 거야. 너네 원래 그랬어.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의 식민사관을 세뇌시키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삼천궁녀가 계속 이어지면서 막 이미자 씨도 삼천궁녀, 많은 가수들이 삼천궁녀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아, 삼천궁녀가 있었고 의자왕은 완전 띵가띵가 놀다가 사치와 향락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우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당시 백제 도성 인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중 여성의 수가요 25,000인데요. 그중에서 연소자와 노약자를 뺀 그냥 성인 여성이 15,000명. 그중에서도 궁녀를 할 만한 나이에 10대 중반부터 20대 나이는 정말 1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삼천궁녀라는 건 궁녀를 할 그 나이의 여자들의 3분의 1이 다 궁녀여야 된다는 소리야. 여대생 중에 3분의 1은 궁녀여야 된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딱 봐도 사실 여러분 백제는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멋있게 그려볼까요? 짜잔. 이렇게 있으면 조선은 전체였는데 백제는 요만큼이었잖아. 백제, 신라, 고구려 아닙니까? 그럼 인구도 당연히 3분의 1 정도는 줄었겠죠, 최소한. 고구려 인구 제일 많았을 것이고. 그러면 조선 인구의 3분의 1인 백제에서 어떻게 3,000명의 궁녀가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말도 안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천궁녀는 뻥이다. 팩트가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의자왕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사비성에서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의자왕은요, 억울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억울한 건 사치와 향락에 빠진 왕이라는 거, 두 번째, 삼천궁녀를 거느렸다는 왕이라는 거, 세 번째는 의자왕의 죽음에 통수를 맞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최근에 좀 밝혀진 문서고 선생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거를 알게 돼서 좀 이제 자료를 모아서 또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릴 건데 이 중에 예식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식진은요, 왕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라고 하는데 이 예식진이 의자왕을 팔아먹었다라는 당나라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왕을 팔아먹고 그리고 나서 당에서 높은 관직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총애하던 그런 신하한테 뒤통수 맞고 항복하게 되고 예식진이 끝까지 좀 싸워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팔아먹게 되고 마치 친일파 같은 행동을 한 거지. 이완용 같은 나라 팔아먹은 행동을 예식진이 한 것이고 의자왕은 끝까지 싸우다가 항복을 하고 결국에는 당나라에 가가지고 쓸쓸한 노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당나라에서 거의 포로 같은 생활을 하다 죽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면 참 의자왕 불쌍하게 죽었는데 그 뒤로도 삼천궁녀를 거느린 막 사치와 향락의 왕으로 우리한테 알려졌으니 얼마나 의자왕이 억울했을까. 정말 지하에서 유유 울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당서 이 소정방 열전에 보면은 예식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국의 예식진에 관련된 여러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예식진은 과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통수를 친 것인가 그것에 관한 선생님 콘텐츠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야기를 해봤어요. 친구들 어떻게 재밌었나요? 선생님이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와, 삼천궁녀가 팩트가 아니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오바된 부분이 있고 진짜 이야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가려내는 것도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역사에 좀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이것만은 내 머릿속에 저장 꼭 우리가 외워야 되는 상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당 동맹은요. 백제 의자왕이 자꾸 신라를 공격을 하니까 신라가 백제라도 멸망시켜야겠어. 백제 땅만 우리한테 주면 돼. 이러면서 나당 동맹을 김춘추가 맺게 되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한테 뺏기게 되면서 우리의 기본 영토가 줄어들게 되죠. 고려 때도 조금 올라가고 조선시대도 한반도까지만 올라가고 이 고구려 넓은 만주벌판을 잃게 되는 하나의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거. 자,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잦은 전쟁으로 지배층도 분열됐고 농민 생활도 힘들어지면서 국력이 좀 약화된 그런 상황에서 나당 연합군이 치게 돼요. 사실 백제가 군사력이나 문화나 정치나 여러 면에서 신라를 앞서고 있었던 백제였는데 이때 신라와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국력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 개백의 황산벌 전투에서 결국 패하게 되면서 사비성이 함락을 하게 되고 의자왕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의자왕과 삼천궁녀라는 부분, 삼천궁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오늘 밝혀졌죠. 백제 사비성 인구가 대략 5만 명인데 삼천궁녀 말도 안 된다. 자, 그리고 삼천궁녀라는 명칭은요, 조선 최고 시인의 문집에서 시인이 그냥 삼천궁녀라고 오바해서 썼을 뿐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정설처럼 남겨진 것이다라는 거. 의자왕은 또 부하인 예식진의 배신으로 당의 포로로 끌려가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 의자왕은 의롭고 자애로운 왕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쌤의 역사 스캔들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문제 마무리로 풀도록 할게요. 자, 백제 의자왕은 왕권을 강화한 뒤 개혁을 추진하며 신라를 압박하자 신라에 누가 당으로 넘어갔어요? 바로 김춘추. 김춘추가 결국 나중에는 무열왕 왕이 되죠. 넘어가서 나당 동맹을 결성했다. 2번 잦은 전쟁으로 지배층이 분열되고 농민생활이 궁핍해진 백제는 결국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개백이 막지 못했죠. 황산벌에서 전투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사비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자,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야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야, 삼천궁녀 삼천 진짜 아니었대 라고 좀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좀 잘난 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역사 스캔들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